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그냥 예시 중에 하나인데 뭐 라펠트 책에도 그냥 나와 있고 그냥 굉장히 옛날부터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뭐 슈퍼노바 같은 거에서 그 이제 사실은 그 뉴트리노 그 바운드를 이걸로 주는 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던 거면서를 알고 있고 근데 이분들 그냥 업데이트 했다 이런 얘기인데 뭐 이런 시나리오죠. 뉴트리노 있어서 스테라 뉴트리노 있을 때 이제 그 다이어그램이 여기 안 나오는데 모종의 그 어떤 레디에이티브 디케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스테라 뉴트리노 바운드도 이제 그 엑스레이 보는 걸로 이제 컨스트레인츠가 굉장히 심하게 들어가잖아요. 스테라 뉴트리노 다크메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최기영 교수님께서 어디 스쿨 같은 데서 많이 보여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거 아니어도 그런 슈퍼노바라든가 태양 아니면 뭐 갤럭시라면 갤럭시 센터에서 뭔가 디케이 해갖고 이제 날아가가지고 또 서브시퀀트 디케이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 있는 뭔가를 때려가지고 이제 그 시그널을 지구에서 볼 수 있지 않겠냐. 뭐 그런 얘기들은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흔히 있는 건데 스테라 뉴트리노 날아가서 이제 때려서 이 랩프레임이죠. 랩프레임에서 이제 알파만큼 각도로 가지고 지구로 도달을 하더라. 근데 또 최근에 이제 논문 보다 보니까 그 이건 저희 내부적으로 그냥 랩 미팅 하면서 읽었던 건데 뭐 잠시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페이퍼 같은 경우는 이제 뉴- 슈퍼노바 이제 그 벌- 코어 콜랩스 슈퍼노바 이후에 그때 뉴트리노가 이제 굉장히 많이 뿜어져 나오잖아요. 그럼 1초 안에 이제 쫙 다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뉴트리노가 그 날아가다가 그 슈퍼노바 근처에 있는 얘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갤럭시가 이렇게 있으면 갤럭시 센터가 있는데 슈퍼노바가 빵, 지구 빵 하면은 날아가면서 이제 다크매터를 이제 스캐터링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다크매터가 이제 부스트가 돼가지고 이제 지구로 날아오는 뭐 그런 시나리오. 특히 이제 다크매터 덴시티가 높은 그 프로파일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이제 그런 시나리오들 생각하면은 이 다이렉트 그 이렇게 해서 오는데 슈퍼노바 뉴트리노는 이제 거의 뉴트리노 질량이 작으니까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이제 날아오잖아요. 근데 다크매터 매스가 이제 좀 충분히 크다면은 조금만 있어도 뉴트리노보다는 이제 작은 에너지를 가지고 올 거고 스캐터드 된 그런 부스티드 다크매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뉴트리노가 먼저 도착을 하고 이제 여 지구 근처에서 때린 다크매터가 그 다음 직후에 도착하고 조금 더 먼 곳에서 때린 다크매터가 그 다음에 도착하고 완전 이 가까이서 나오자마자 때린 다크매터 같은 경우는 이제 슈퍼노바 근처에 있던 굉장히 늦게 도착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거 스캐터 했을 때 각도가 이제 어느 정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결국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그 때린 다크매터의 플럭스는 굉장히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 타이밍 인포메이션을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특정 그 시그널이 이제 슈퍼노바 이후에 이게 증가하다가 갑자기 쑥뚝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아이디어더라고 이 페이퍼는. 근데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이게 제대로 다 읽은 건 아니긴 한데 뭐 이제 그 LMC는 라지 마젤라니 클라우드이고 이거는 갤럭시 센터인데 이제 이건 어떤 가상의 시나리오. 지금 우리 은하에 있는 갤럭시 센터 근처에 있는 어떤 데에서 이제 다크매터 빵 터졌을 때 나오는 그런 거. 그래서 지금 이게 2호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매우 초기에 다크매터 플럭스 이렇게 나오다가 중간에 이제 어떤 갤럭시 센터라든가 어떤 다크매터가 덴스하게 모여있는 리전에 이제 뉴트리노가 도달해서
그걸 스캐터링 해갖고 나온 그 부스티드 다크매터 시그널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고, 이제 이게 그 다음에 뚝 떨어지는 뭐 그런 양상으로 이제 나온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가져간 시그널은 다크매터 2 그 이제 일렉트론 스캐터링 해가지고 어떤 카미오칸데 카미오 워러 체름코프 디텍터로 한 이유는 이제 결국은 카미오칸데에서 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뉴트리노 딱 봤었으니까 카미오칸데랑 슈퍼 카미오칸데, 하이퍼 카미오칸데 이런 시리즈로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다른 디텍터하고 어떤 뭐가 더 장점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마 디렉셔널리티를 볼 수가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어찌 보면 이제 그런 아이디어였는데 뭐 이 논문에 대해서 제가 저 깊이 질문이 안 있는데요. 네네 아, 네. 저 갤럭시 센터를 찍어서 저기 피크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 이후에 왜 이렇게 쭉 꺾이는지는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조금 애매하다 싶었는데 그 뭐라고 잠시만요. 아 이 다크메터 라이프 타임이랑 아니요 저거는 관련이 있는 건가요? 라이프 타임보다는 지오메트리적인 느낌에서 저는 그렇게 했다고 이해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저 페이퍼를 막 지금 이걸 속속들이 읽은 거 아니고 그냥 저희 이제 아카이브 보면서 브레인스토밍 하다가 봤던 거긴 한데 이제 이 사람들 후속 페이퍼인데 그 빵 이제 하면은 뉴트리노가 이제 처음에 이만큼 스피어를 이루면서 가고 그리고 이렇게 되는 순간이 이제 뉴트리노가 처음 도착한 순간이죠. 근데 그 다음 순간에 어쨌든 그 다크매터를 이 근처에서 때리면은 다크매터 뉴트리노보다 느리게 가니까 뉴트리노를 처음에 측정한 다음에 나온 거는 바로 이 근처에서 때린 거고 이제 오히려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이 아까 음, 이렇게 갔다가 하면은 여기가 지구 근처. 그러면 근처에서 스트레이트 트리는 거. 셀럭스 센터 하고 이제 그 다음엔 그 각도가 저도 이제 그 보면서 조금 그 애매한 그건 있었는데 얘가 어쨌든 뉴트리노 나가면서 때리고 그 스캐터링 앵글 같은 경우가 일정 각도를 넘어가면은 뭐라고 표현해? 이렇게 된 거는 이제 그 이쪽으로는 못 날아가기 때문에 특정 음, 특정 지점을 넘어가면 제 그 지금 그림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대부분 플럭스가 각도상 이쪽으로 갈 수가 없게 돼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훅 떨어졌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 네, 뭔가 그러면은, 네네 네. 아, 각도 때문에 그런 거는 그러면, 그 아이, 지오메 오케이, 이해가 되는데, 네 그러면은 아까 그 그림은 네. 슈퍼노바랑 갤럭시 센터, 그리고 얼스 사이에 그 각도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거 말씀이신가요? 네네. 아니, 아까 이렇게 뚝 떨어지는 그림, 네. 이 그림은 이제, 그러면 이제 슈퍼노바, 갤럭시 센터, 그리고 얼스로 이루어져 있는 이 각이 제가 얼마를 제, 두고 이제 계산을 보면서 제 제가 이제 이거는 이분들이 어차피 지금 그 1987A 이후에는 없었으니까 이건 이제 가상의 시나리오고 이제 제 기억에는 이분들이 그 가정을 깔았었는데 저 여기 써 있나? 제 기억에는 그 1kpc 정도 떨어져 있던 그 걸로 베타가 했던 얼마인지 궁금한 거죠. 그치 1kps이. 갤럭시 그러니까 센터에서요. 아니야 갤럭시 센터에서 슈퍼노바까지가 한 1kpc 정도 떨어져 있는 걸로 1kps이. 그러니까 10이니까 이제 사실은 여기 완전 몰려 있는 거고 10 이제 저희가 한 8 정도에 있던가요? 제 기억이 좀 안 나는데 반지름이 10이고 이게 8 정도였던가요? 지구까지가? 롯데 그 중심부에서요? 네. 아, 광년으로밖에 기억이 안 나냐. 광년으로 대략
반지름 5만 광년에 거리 3만 광년 정도 되니까. 한지름 5 뭐 하면 뭐 6 정도 되나 봐요. 제가 알기로 한 10 정도, 10kpc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 잠깐만. 저 말씀- 10kps이 가시광선 영역대가 10kps였던가요? 아, 뭐, 저 갑자기 헷갈리는데. 어떻게 되죠? 어, 50만 광년이면 50만 광년이라고요, 범수 씨? 아니, 이게 그, 혹시 은하가 1파세기 3.6 광년이라고 그러잖아요. 3.26 광년대. 그 다음에 이제 네. 10만 광년 정도 되니까 그 다이아미터가 대략 5만 광년하고 3만 광년, 2만 6천 광년 정도 해서 이제 지고 있는데, 아, 이게 옛날엔 광년으로만 하다가 파생 쓰니까 갑자기 헷갈려. 지금 보면은 이제 그러면 이게 대충 10kpsec 네. 되는 거 맞지 않나요? 지금 보니까 이 지구까지 반지름이 한 8.5kpc 정도 된다고 돼 있네요. 지금 아, 저도. 그리고, 그쵸. 슈퍼노바가 이게 갤럭시 센터로부터 아마 제 이 각도가 조금 기억이 안 나는데 세팅이 이제 여러 그 거리에 따라서 조절해가면서 했던 것 같아요. 3kpc, 베타. 이치 페나, 오프 센터 밸류 베타. 탑랩. 네, 베타가 이제 그 베타가 0일 때, 그러니까 바로 갤럭시 센터 뒤에 있을 때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 같은 라인에 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고, 어, 이렇게 있을 때 이제 베타가 0이라는 거는 갤럭시 센터가 있는데 슈퍼노바가 이 위에 있을 때. 근데 8.5가 우리가 이제 지구 반지름이라고 했기 때문에 주황색은 그 슈퍼노바가 갤럭시 센터에 있을 때고, 파란색은 앞에 있을 때고, 그리고 제로면은, 네, 아, 네. 제로면은 저쪽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왼쪽에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거 그러니까 저 말씀이시죠? 파란색, 네, 저 파란색이 네네. 그, 그 주황색과 그 지구 점 사이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파란색으로 찍은 게,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V로, 새로 찍은 거. 아, 네. 네, 네. 잠시만요. 아, 수업 있어? 잠시만요. 그 자료 여기다 있어. 알겠습니다. 뭔가 이슈가 많이 있는데, 그럼 막간에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네네, 하십시오. 네, 보면은 이제 그 은하가 자전을 하게 되고, 이제 거기 안에 있는 슈퍼노바랑 이제 우리도 공전을 하게 될 텐데, 네, 이게 슈퍼노바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공전 속도가 차이가 분명히 날 텐데, 그러겠죠. 네, 그런 거 경우를 다 따지는 건지,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안 봐가지고, 이게 근데, 그냥 그 각속도가 일정하다고 놓으면은 네, 이해가 되겠는데, 네, 각속도가 일정 안 하면, 잠깐만, 정훈이 형 지금, 뭐 어떻게, 잠시만요. 저도, 셀카봉 들고 옛날에 액션캠 영상을 보는데,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뭐, 음. 그래서 조금 각속도가 일정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나, 그렇게 저랑 거랑 비슷하게 나오겠지만 저게 계속 변할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들이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저는 지금은 사실은 파악하고 있지 못해요. 이게, 음, 죄송하게, 뭐 커버 투 커버를 읽는 게 아니라서. 네. 어쨌든, 지금 다시 주석으로 들어가면, 우리 은하 지름이 대략 30에서 31kpc 정도를 가지고 반지름 14, 15kpc. 그러니까 8 맞네요. 8.5, 네. 하여튼 8.5라고 네. 합니다, 이게.
예, 예. 8.5. 8.5. 네. 반지름이 대략 한 14 정도.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4분의 파이면은 대략 이 라인에 줄지어 서 있는 거고, 2분의 파이면 이렇게, 파이면 이렇게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베타가 0일 때 이 주황색, 그러니까 8.5 갤러 센터에 있는 데가 혼자 이제 픽이 탁 튀고, 나머지는 그렇게 도미넌치 하지 않은 그 양상이라던가는 이제 좀 뭐, 그럴싸하죠.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저도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조금 직접 계산한 게 아니라서 애매하긴 한데. 그리고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인다이렉트 디텍션 방금 이제 아까 강조영 씨가 얘기한 그 엑시온 근데 그 엑시온 버스트는 언제 나오는 건가요? 슈퍼노바 버스트 엑시온 감마 버스트는 액션 감마버스트는 저는 지금 하려했던 거는 원래 SN687에 관련해가지고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걔가 제가 참고하고 있는 논문에서는 그 포스트 바운드 한 13초까지 방출된 액션 가지고 계산을 하던데, 예,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예, 그럼 포스트 바운드라면 사실은 원래는 포톤도 엄청 나오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그거는 뉴트리노 시그널 이후에 이제 한 나오는 감마레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시그널은 더 뒤에 나오는 건가요? 그게 제 기억에 맞으면 그래서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아시다시피 포톤 인터랙션이 좀 세다 보니까, 그 안에서 네, 이제 민프리 패스도 짧고, 민프리 패스가 짧고, 나오려면 디퓨전 네, 타임이 좀 긴데, 네, 그래서, 비에센 파티클이든 뉴트리노든 좀 시그널이 좀 빨리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얼리 타임에 나온 시그널 기준으로 따지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얼리 타임 기준으로 그 뉴트리노 나오고 예.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예. 네, 예, 그 포스트 바운드라는 게 그게 원래 그 표준 뉴트리노 드리븐 슈퍼노바 익스플로전 메커니즘에서 처음으로 이제 쇼크 포메이션 됐다가 딱 팡 터지는 그 이후에 얘가 리바이벌 돼서 방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제 기억이 맞으면은 시간을 잡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음, 상당히 짧은 얼리 타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나오고 이제 뷰이에서 파라락 이렇게 나오는 걸로 이제 또 예. 바운드를 주고 예.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헤비 뉴트럴 lep톤도 바운드를 주고 이제 네. 그래서 그, 그 DK 지오메트리 처음에 보여주셨던 거는 되게 그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지오메트리랑 굉장히 유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각도 일정 이상 넘어가는 거, 날리는 것도 그렇고. 네, 그리고 그 논문, 제가 참고했던 논문에서 언급하는 건 지구 뒤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백스텝 쳐가지고 지구로 들어오는 것까지는 이제. 아, 근데 뭐 무시해도 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것도 고려를 하던데. 그게 다만, 그러면 엑시온이 날아가서 디케이 해서 감마가 뒤에서 오는 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그 케이스도 그 논문에서 언급은 하는데, 실제로 이펙트가 제 기억에 맞으면 미미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뭐 무시해도 될 정도였던 걸로. 음, 그리고 SN1987A 같은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SNM이랑 PVO 그 관측 데이터가 있잖아요. 네, 뭐 시그널이 없다가 데이터긴 한데, 그것 때문에 오는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그 어퍼 바운드가 있어서, 시간에 어퍼 바운드가 있어서, 네, 그것 때문에 아마 백스텝 치는 걸 고려를 안 했던가, 뭐 이유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음. 그리고 아니면은 뭐, 이, 다큐멘트 인다이렉트 디텍션 같은 경우 갤럭시 센터에서 이제 바깥으로 뭐가 날아간 다음에 디케이를 하거나 스캐터링 해갖고 나가는 그 시그널도 이제 할 때도 거의 비슷한 지오메트리로 이제 예. 다만 뭐, 근데 SN1987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 은하에서 들어온 거다 보니까 갤럭시 센터 이펙트를 고려하진 않는데 제 기억에 맞으면.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소개해 주신 내용들이 이제 갤럭시 센터에 영향이 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좀 신기하긴 하네요, 확실히. 저는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근데 아까 이거는 이제 결국은 우리 은하에서 터지면이라는 가정을 하고 예, 있는 거고, 그죠. 아까 라지 마젤라니 클라우드 같은 경우도, 이게 지울게요. 그, 보면은, 저도 이제 지금 프로파일이 조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음. 실제 라지 마젤라니 클라우드에서 터진 1987A도 라지 마젤라니 클라우드의 센터에서 그렇게 멀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예, 예. 그래서 그 효과가 들어오면은 얘도 이제 갤럭시 음. 센터보다는 덜 프로미넌트 해 보이지만 비슷하게 이제 피해 나올 수 있다. 다만 음. 플럭스는 이제 오더가 당연히 이제 몇 개가 떨어지는 거고, 네. 음. 그리고 이제 그 다크매터 매스에 따라서 이게 이제 왜냐면 다크매터 매스가 작으면은 그 뉴트리노
슈퍼노바 뉴트리노가 이제 60 MeV 정도까지, 한 수십 MeV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작으면 거의 광속에 가깝게 올 거기 때문에, 이게 다크매터 매스가 작으면은 이제 few day까지밖에 안 오는데, 뭐 1KB 정도 되면은 이제 한 1년 뒤까지도 온다. 오는데 픽은 이때 뜨고 이제 이 꼬리가 이렇게 길다 이거고 1 MeV 정도 되면은 이제 100년까지도 픽이 오는데 근데 이게 이분들이 분석해놓은 걸 보니까 뭐 이슈가 있어요. 백그라운드 이슈가 있거든요. 물론 이게 이런 그 크로스 섹션을 잡긴 했는데 그 예를 들어서 라지 마젤란의 클라우드 백그라운드 같은 경우 보면은 그 여기에 이제 일렉트론 스캐터링으로 나오는 그 일렉트론 체령코프 라이트 이벤트인데 어차피 이게 솔라도 들어오고 뭐 라디오 액티브 백그라운드도 들어오고 다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아트모스페어 뉴트리노 백그라운드도 들어오고 그러면은 그 이제 초록색이 잠시만요. 이제 초록색이 그 백그라운드 레벨에 해당을 하는 거고 얘가 이제 시그널일 건데 이벤트스 인 카미오카 할로우 그린 스퀘어스 이 초록색이 카미오카 같은 경우인데 이제 초반 굉장히 작을 때 매스가 작아서 속도 굉장히 크고 매스가 작을 때 아니면은 이제 매스가 좀만 커지면은 그 백그라운드보다 이제 작아지게 되고 근데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은 그 지금 이제 와서 이제 지금까지 못 봤던 이펙트가 이제 와서 들어오려면은 저희가 지금 한 30 몇 년, 40년 지났잖아요. 40년 지났으니까 이쯤에서 이제 떠야 되니까 1 MEB보다는 질량이 작아야 이제 슬슬 픽이 보여야 되는데 갑자기 이벤트가 올라가면서 특정 영역대에서 근데 이제 그 그 정도 되면 이미 이제 백그라운드보다 덮여가지고 이 라지 마젤라니 클라우드에서 이거를 볼 가망은 이제 이분들 분석에 의하면 아 이쪽은 좀 가망이 없다 뭐 그런 이제 얘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아까 그 뒤에 보여드렸던 페이퍼는 이거 후속 페이퍼로 이제 일반적인 지오메트리 고려해서 이제 보여주신 그런 것들이고. 근데 사실은 이제 제 개인적인 고민은 모티베이션은 아까 그런 이런 것들도 있었고 또 제 개인적인 고민은 그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아토밀 스프링 뉴트리노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물론 이거 제가 플럭스를 제가 만들 생각은 플럭스는 이제 제가 이런 거를 제가 제너레이트 할 생각은 없지만 그 하이온 나와서 이제 어떤 거 때려서 하이온 나가면 서브시퀀트 디케이 하고 또 서브시퀀트 디케이에서 들어오는 이런 거라던가 아니면 저는 이제 빔 덤프 익스페리먼트에도 관심이 많은데 그 픽스 타겟 익스페리먼트 혹시 이제 조정훈 씨는 그쪽은 안 하나요? 이 교수님께서는 하시지 않나요? 교수님께서는 뭐 아마 좀 아실 거예요. 하시진 않고요. 핀덤 네. 익스페리먼트는. 그래서 네, 뭐 저희는 약간 이쪽이랑은 좀 거리가 있어요. 이제 음, 실험하는 건 어차피 S&D밖에 없어가지고. 네네. 네. 근데 어쨌든 제가 관련해서 뭘 좀 해보려고 하니까 플러튼 빔이 와서 때려요. 그럼 만약에 메존들이 나오는데 이제 decay at rest면은 여기서 붕괴해가지고 이제 갔다가 뭐 뮤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BSM 파티클일 수도 있고 얘가 다시 이제 붕괴를 해서 디텍터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하던 나 이제 똑같은 지오메트리로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엑시얼 시메트리가 있으면은 그래도 좀 낫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살짝 오프 엑시스 디텍터가 있으면은 이제 이 아즈뮤시얼 시메트리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지금 이쪽으로 이제 가는 거를 계산을 해줘야 돼서 그런 좀 이슈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아까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게 보면은 이 원래대로라면은 그냥 저희가 이것만 따지면 되는 거잖아요. 파이 해고 베타 해고 이건 아니 상관없고 얼스 해서 이것만 따지면 되는데 이제 아까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갤럭시 센터가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제 액시얼 시메트리가 깨지는 시스템에서 이제 그러면 그 부스트 가서 스캐터링을 하든 디케이 하든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같이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제가 해보니까 저는 이제 그, 그런 계산을 옛날에 그 미그너 로테이션 그런 거 할 때 보일 때 말고는 이제 계산을 해본 적이 별로 없었어가지고 근데 간만에 키네마틱스 계산을 이제 좀 하려고 하니까 아,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토픽이 이게 뭐 이런 거를 그 공부해 이런 걸로 왜 고민을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그냥 이번 주에 하던 거는 예전에 최근에 그 저희 쪽 포스닥 박사님들이 하던 거를 이제 재현하는 짓거리를 하고 재현하려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더블 부스트는 이제 그냥 착장에는 제가 뭐 쓰는 거 싫어해갖고 이제 대충 해놓은 건데 이제 그 지금 이제 목표는 리프로덕션을 한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제너럴한 세미 아날리틱 포뮬라를 이제 제가 마음속에 품고 이제 조금씩 수정을 해서 써먹어야겠다라는 사실 저희 그쪽 교수님의 이제 푸시가 있어서 이제 하는 거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세팅이 이제 어차피 뭐 픽스 타겟 익스페리먼트 기준으로 저는 이제 하는 프로젝트긴 하지만 아마 슈퍼노바나 선 쪽으로도 쓸 것 같거든요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그럼 픽스 타겟 생각하시는 거예요? SND처럼? 그러니까 쉽처럼? 예, 이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재연을 하려고 하는 건 신선홍 교수님이랑 다른 포닥분들이 예전에 쓰셨던 논문이 있어요. 그게 이제 네. 픽스 타겟 기준으로 했던 건데 그걸 제가 재현을 하고 조금 더 그냥 확장해서 식을 가지고 있어야겠다. 왜냐하면 똑같은 거를 제가 이 슈퍼노바 같은 거에도 좀 쓰려고 하는 그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있어서 음, 교수님이 푸시를 하는 거는 그거긴 한데 최근에 슈퍼노바 좀 페이퍼도 최근에 본 거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이참에 내가 마스터를 해놓지 않으면은 나중에 뭐 하려고 할 때 좀 골치 아플 것 같아서.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DK 인플라이트라서, 그러니까 사실은 관련해서는 제너레이터는 많이 있어요. 그 특히 뉴트리노 스탠다드 보드 그쵸. 케이스에서 제너레이터 하는 거랑 BSM도 많이 있을 건데, 이제 다만 세미 아날리틱하게 어디까지 구해놓을 수 있는가를 조금 보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은, 그럼 네, 교수님이 쓰셨던 논문에서는 픽스 네. 타겟 실험이 어떤 실험이었던 거예요? 픽스 타겟 이것저것 다 모으긴 했어요. 그때 아, 준도 있었고, 그, S, 그 LHC, 아니, SNDL LHC도 있었고, 또, 네. 뭐, NA67, 62였나, 뭐, 그런 등등등, 이제, 그냥, 그때 그분들 하셨던 건 타우 뉴트리노 관련해서 했던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페이퍼는 이제 조금 그, 어썸션을 넣어가지고, 그, 약간 이런저런 것들을 좀 심플리파이를 좀 했던 거긴 한데, 그거를 조금 더 그냥 제너럴한 케이스에서 제가 조금 그, 리프로듀스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이온이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뭐, 여기서는 이제 파이온은 마그네틱 혼으로 그, 거의 온엑시스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니면 어차피 또, 뭐, 굉장히 포워드하게 그게 모멘텀이 있으니까. 사지르 파이온이 나가면은, 이제 스탠다드 모델 케이스라고 하면은, 뭐, 이거는 투바디니까 조금 낫긴 한데, 뮤온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뮤온이 다시 쓰리바디 디케이를 이렇게 해서
뭐, 우리가 원하는 플럭스만 보면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물론, 당연히 뒤쪽으로도 날아가겠지만, 이제 이런 것만 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어떤 뭐 다른 BSM 파티클이 있으면은 이제 다음과 같은 식으로 바꿔치기를 해서 라그랑지안에 따라서 이제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라그랑지안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거는 이런 BSM 파티클이 샌나드 모델로 간다고 할게요, 지금은. 샌나드 모델로 가는 그 디퍼런셜 이제 크로스 섹션을 여기서 구한 다음에 이제 나중에 플럭스를 구할 수가 있을 텐데, 랩, 근데 뭐 앵글까지 포함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근데 이거는 뭐 이 G 프라임의 레스트 프레임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걸 부스트를 시켜가지고 이제 파이온 레스트 프레임으로 간 다음에 다시 랩 프레임으로 이제 가야 되는 작업을 하는 것 같고, 사실은 야코비안을 잘 하면은 될 텐데, 제가 이거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제가 그거를 잘 못한다는 걸 깨달아서, 사실은, 그래서 4x4 매트릭스 얘기가 나오는군요. 네.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오늘 하던 거는 그냥, 원래는, 그래서 제가 막, 키네마틱스 관련된 것도 막 좀 찾아보고 했거든요. 근데 뭐 정답은 없더라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래다 쓰다가 말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야코비안 정의해가지고, 이제 넘어가고 넘어가되,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구하냐 하고 제가 또 찾아보니까, 물론 이제 포뮬라가 한 번에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 이게 레스트 프레임 오브 G면, 이제 P 프레임으로 간 다음에, P 프레임에서, 물론 뭐 더 있지만 조금 생략을 하면은, P1, P2, P3, RG로 가고, 어디 보니까 이제 그 자료를 보니까, 야, 자신 없으면 그냥 네가 노가다 뛰는 거 말고 무슨 방법이 있겠나라는 얘기를 대놓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레스트 오브 파이온 간 다음에 똑같은 거 역으로 역수한 거 두 개를 이제 더 써줘서 이제 다섯 개를 구해가지고 이제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봐서 생긴 질문이긴 한데요. 이게 근데 P1, P2, P3로 하는 게 편해요? 그 각도로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P 저, 세타 파이로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저도 조금 이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정확히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언저리가 사실은 좀 편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하려고 해보니까 스스로 아, 왜 이 저걸 주고도 저도 조금 헷갈려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그냥 일단 직접 하자 해서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나가는 건데, 이제 우리가 지보존의 레스트 프레임, 랩 프레임하고 연결을 하려면은 우리가 이제 이거를 가고 싶은데, 지보존의 그걸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보통 기준으로 하니까, 그러면은 G 프라임의 세 번째 모멘텀을 지축으로 잡고 이제 그 스페리컬 앵글을 쓰면은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 저희가 한 거는 이렇게 틸트가 돼 있는 프레임 기준으로 하니까, 액티브 트랜스포메이션 관점에서는 또 이게 1이니까 뒤집어서 다시 이렇게 돌리면은 그 액티브 트랜스폼 관점에서는 이렇게 돌리는 거더라고요. 그 모멘텀을. 그래서 이렇게 돌리고 그러면 얘로 곱해주면 되니까 뭐 일단 곱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나오고, 이제 뉴트리노는 메슬리스라고 이제 어섬시하면 이렇게 나오고, 부스를 한 번 더 해주면, 근데 저도 너무 간만해가지고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스텝 한 스텝 그 세니티 체크를 하면서 넘어갈 수밖에 없어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제너럴 디렉션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마이너스 V G 프라임 방향으로 이제 부스트 하는 거니까 제가 한번 P G 프라임을 해가지고 이제 그 그러니까 at rest인 G 프라임을 다시 인버스 부스트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에 대해서도 했더니 이제 뭐 대충 다음과 같이 나오더라고요. 파이온 레스트 프레임에서 그리고 이제 랩 프레임에서는 이제 이렇게 뭐 정리하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그냥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팩터들을 이제 구한 거에 지나지가 않더라고요. 제 생각해보니까. 왜냐면은 각 그 크로스 섹션을 이렇게 제가 구했다고 해서 여기다가 바뀐 거를 넣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어쨌든 모든 공식이 뭐 센터 오브 매스 프레임 기준으로 이제 대체로 돼 있으니까 아니면 랩 프레임 기준으로. 그래서 그 프레임에서 돼 있는 거를 구하려고 하면은 이제 이것도 한 번에 할 수 있지 않냐 이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 중간에 어떤 중간 단계에서 곱해주거나 이제 컨볼루션을 해줘야 되는 팩터들이 있어서 이제 일단은 다 구해놓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이거의 중간에서 원래는 완성해서 오려고 했는데 이 잘하고 있는지가 스스로 굉장히 좀 의심스럽더라고요. 이 과정 자체가. 그래서 혹시나 이제 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일단 가져오고 또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좋은 그게 있으면 이제 한번 조언도 구할 겸 일단은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키네틱스에 관한 제가 참고하고 있던 거를 공유를 하나 할게요. 음, 별 얘기는 아닌데. 아마 다 아시는 그 무언가가 적혀 있을 법한데, 이제, 그래도 어디 정리가 돼 있으니까 좋아서. 잠시만요. 이게 대충 보면 아는 내용처럼 보이는데 손으로 하려면은 아이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 고생 많으시겠는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할 수 있는 내용 같아서. 그래서 이것저것 보다가 참고하는 게, 그러니까 사실은 심플한 케이스는 다 돼 있어요. 다행히 다 돼 있고, 복잡한 케이스도 이제 다들 귀찮아서 노트를 안 남겨놨을 뿐이지, 방금 그런 거 하신 분들 노트에는 다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제 힘든 거고, 뭐, 이런, 이것도 이제 앞에는 다 그냥 뭐 뻔한 소리 하는데, 사실은 뭐, 아까 방금 이제 이거 야코비안으로 체인을 쓰는 것도 사실은 다 아는 건데, 이제, 뭔가 날먹 할 방법이 없을까? 해서 봤더니, 이제 그, 헛되는 생각하지 말고, 이, 다 이렇게 계산하면 된단다 하고 이제, 뭐, 이렇게 존엄하게 이제 또 한번 꾸짖음 듣고, 에너지로 바꾸려면 이거 그 가운동량으로 이걸로 하려고 하거나 에너지로 하려고 하면은 다 구해가지고 이제 곱하면 된단다. 근데 이제 이분은 아니 지는 지축 지라고 하면 안 되지. 자기는 이제 한쪽 방향으로 했는데 이제 일반적인 방향으로 부스트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좀 조금 더 고민해서 제가 봤을 땐 집어 넣어야 될 것 같아서 이거랑 맞추는 작업을 좀 하고 있던 거고 이제 이거 이분이 한 것처럼 그 아까 구한 걸 이제 따따딱 근데 사실은 제가 좀 불필요하게 구한 것도 있어요. 뭐냐면 사실은 한 스텝 넘어갈 때 두 프레임 사이의 모멘텀이 어떻게 변하는지만 보면 되지. 제 생각에는 이거를 다 북키핑을 해가면서 넘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어차피 그게 체인룰이 그 방식이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이제 제가 조금 약간 스스로가 너무 무리하다는 거가 이제 좀 절망스러워서 이렇게 했던 거고.
사실은 그, 예를 들어서, 아, 잠시만요. 뭐, 그 표준적인 그냥 입자가 물리 책을 보면 이제 잘 나와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저도 QED 계산할 때 좀 해보고 이제 간만에 하니까 너무 어려운데, 음, 많은 거를 이 기초 물리를 다시 한번 리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뭔가 좋은 조언 있으면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사실은 아까 말한 스텔라 프로세스라던가 그거를 제네레이터를 안 쓰고 아날리틱하게 하려고 하면은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김상환 씨도 뭔가 했을 것 같기도 한데 왜냐면 다크매터 인터 디텍션 관련해서 하면서 근데 그 경우에는 어찌 보면은 다크매터가 at rest 상태로 분포가 땡땡땡땡 프로파일을 따라서 분포가 돼 있다고 했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부터는 아마 그 이제 제너레이터로 이제 샤워 같은 거를 계산했을 거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런 제너레이터를 안 쓰고 되게 DK 모드가 심플하다. 아니면 그러면은 이제 아날리틱하게 할 수, 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합니다. 네. 네. 혹시 다른 뭐 코멘트나 뭐 없으시면 공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